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증권사들이 매주 기업을 분석한 리포트를 내죠. 기업을 분석하거나 또 기업 탐방을 다녀온 뒤에 이제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내는데 한 증권사에서 보통 적으면 한 10개에서 많으면 한 20여 개에 달하는 기업 분석 리포트를 매주 냅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곱하면 몇백 개의 리포트가 이제 매주 쏟아져 나오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 또는 뭐 기업의 그 분석 리포트를 잘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잘 좋은 타이밍에 내는 바로 직후에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그 좋은 분석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쵸? 저도 이제 지금 사실은 거래하는 곳이 키움증권이고 또 한 군데가 더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주로 이렇게 참고를 많이 하는데, 어, 이번 주에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키움증권에서 14개의 기업 분석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금요일과 목요일에 나왔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업 분석 리포트 7개 기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8개 기업이군요. 둘, 여섯, 8개 기업의 기업 분석 리포트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업황 저점 통과, 이런 제목으로 BGF 리테일의 2분기 영업이익은 445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동일점 매출이 감소하고 상품 믹스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별로는 매출이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를 저점으로 업황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보다는 한 20% 이상 더 높은 가격이어서 한 20% 정도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투자 지표를 보면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2018년 이후에 상승하고 있고 올해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출액이 이제 6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6조 1,55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매출액 증가세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죠. 갑자기 올해. 그쵸? 164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순이익도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EPS도 마찬가지, 영업이익률이 2%대로 떨어져서 2.7%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이제 직격으로 맞은 이후에, 그러나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분기별로 또 월별로 봤을 때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저점을 지나고 나면 또 현재 3분기 구간에서는 상당히 그럴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2분기를 저점을 통과하고 나면 점점점 좋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자, GS 리테일인데요. 매출 회복 속도가 관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GS 리테일의 2분기 영업이익은 592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슈퍼 부문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편의점과 호텔 사업부의 실적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다. 호텔과 H&B 사업부의 매출 회복 속도를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주요 사업인 편의점의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 실적도 점차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사실은 뭐 재무제표도 그렇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GS 리테일이 좀 전에 보았던 BGF 리테일과 비교할 때 그 사업이 좀 더 다양하게 이제 그 라인업이 갖춰져 있어 보이고, 그리고 슈퍼의 실적 개선이라는 게 명시가 됐죠.
뭔가 이제 다양한 사업 중에 그 GS 이제 그 슈퍼가 굉장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뚜렷하다면 지금 주요 사업인 편의점의 이 저점이 지나가고 나면 실적이 개선되겠죠. 그래서 저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역시 유지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4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뭐 현재 주가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한 40% 정도 더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지금 현재 만약에 진입한다면 한 40%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자, 투자 지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9조 원대까지 갔다가 8조 9천억 원으로 소폭 올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에는 큰 폭의 상승을 9조 3,49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올해 이렇게 지금 보면은 목표치가 작년보다 높게 나옵니다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다양화해 놓은 사업 자체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편의점 부문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상당히 괜찮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조금씩 개선이 돼서 역시 3.1%, 3%대에 올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투자 지표를 보면 BGF보다는 GS 리테일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KTNG인데요.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전망 이렇게 돼 있고, KTNG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947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3분기부터는 지난해 동기 대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중동 수출 회복 바로하고 관련 이렇게 돼 있고요. 회복과 전자담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낮아진 밸류에이션과 높아진 배당 수익률 레벨을 감안하면 현 주가 레벨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KTNG는 뭐 담배 팔아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남겠어. 그냥 가을쯤 들어가서 배당 타먹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면요. 홍삼 부문의 매출 신장세가 좀 많이 보이고, 최근에 전자담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KTNG 같은 종목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리면 좋겠는데, 이 다양한 사업 분야의 실적을 세분화해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이 회사가 나름대로 굉장히 괜찮은 비전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고, 지금 이 제목에 달린 것처럼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고, 수출에 대한 그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부문인데다가 또 배당까지 많이 주는 전통적인 배당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어서 뭐 꾸준히 10만 원대 이상, 13만 원, 12만 원, 11만 원 계속 그 언저리에 있다가 지금 상당히 주가가 8만 원대까지 내려갔으니까 이게 좀 저점 매수를 고려해 보자는 그런 얘기 좀.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또 배당 이슈가, 배당에 대한 기대가 이제 나올 때쯤 되면 KTNG 종목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투자 의견을 메인 바이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표를 보면 역시 올해도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과 다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고, 영업이익률이 27.9% 놀라울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굉장한 우량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조 원대 처음으로 넘어가게 됐고, 영업이익도 1조 4천억 원대, 이 투자 지표로 보면은 전혀 나무랄 데 없는 ROE도 12.8, 굉장히 올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데 주가는 굉장히 싸다. 그러면 반드시 주가는 이 매출이나 실적에 따라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인데요. 통신과 비통신의 콜라보 이런 제목으로 2분기 영업수익 4조 6,030억 원,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3%,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4% 느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영업이익이 3,595억 원, 전분기 대비 19%, 작년 대비 11% 높게 나와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3분기 영업수익 4조 6,050억 원, 영업이익 3,640억 원을 예상한다.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6억 원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뒤에 보면은 바이로 유지하고 있고 목표 주가 36만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그 주가와 비교해 보면 뭐 굉장히 많이 한 60% 정도, 그죠? 60% 정도 굉장히 그 높게 목표 주가를 잡아서 글쎄요.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좀 그 재무제표랑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 비전을 찾아내면 이렇게 싼 주가 수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요. 역시 배당 수익이 또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을 이후로 갈수록 이 주가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투자 지표를 보면 올해 이제 18조 원대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1조 316억 원, 1조 3160억 원, 그죠? 상당히 그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 순이익은 거의 한 2배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야, PBR이 0.7 수준까지 올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 1 이하로 떨어지면은 너무 지나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률도 7.2%면은 뭐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좋은 수치니까 글쎄요, 좀 이렇게 안전하게 그 배당도 누리고 또 가을 이후 올라갈 그 주가를 기대한다면 좀 안전한 투자자,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KTNG나 SK텔레콤 같은 종목이 지금 굉장히 저점 구간이고 실적이 계속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고 이러면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에코프로비엠인데요. EV향 출하 호조로 서프라이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전기차 관련된 분야 지난번에 그 한국형 뉴딜 이런 얘기 나올 때 크게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데 2분기 실적은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캠5 공장, 이 포항의 그 영일만 산업단지에다 새로 지은 이제 공장인데요. 이 공장 증설 효과와 EV향 NCM811이라는 양극재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라고 하는 그 최고 기술력을 가진 그 양극재 전기차에 쓰이는 그 양극재라는 것을 이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고요. 또 NCA와 NCM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업체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최근에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이제 상회했다. 2분기 실적이. 하반기에도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과 논 IT 수요 산업의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이 회사 실적 성장세 지속될 걸로 전망된다. 한편 LG화학 전지 부문도 2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시작됨에 따라 이 회사 주가를 신고가로 이끌고 있는 2차 전지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목표 주가로 상향하고 중장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표 주가를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매수에서 바이에서 아웃퍼폼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적이 20% 이상, 주가가 6개월 이내에 2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바이를 이제 제시하는데 아웃퍼폼은 그보다 좀 적은 한 1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할 때 이렇게 아웃퍼폼이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10% 정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그런 그 상황, 그쵸? 이게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겁니다. 이 상승세가 꺾이거나 이 에코프로비엠이 속해 있는 산업군이 뭐 약하게 반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기존보다 좀 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 지표를 보면 그 8,730억 원대의 매출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큰 폭의 상승, 그쵸? 620억 원대. 그리고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이 뭐 더 이제 성장을 할 텐데 매출액이 2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2배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 그 이제 3분기 실적 이후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나올 때 그때쯤 되면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상 가능한 수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 얘기가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때 또 한 번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은 이렇게 주가의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격이 비싸다는 건 지금 실적 정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실적 정도로 계산했을 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는 거지. 앞으로 계속 뭐 내년에 올해보다 2배 성장한다는데 그러면 주가도 한 2배 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 레벨업을 지금보다 계속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LG화학 주가 튀는 거 보면 예상 가능하죠. LG화학 제가 한 달 전, 2달 전쯤에 제 채널에 LG화학 때문에 비명 지르시던 분들 뭐 팔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이제 보유 계속 하시라고 또는 추가 매수하시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권유를 한 게 기억이 나고 지금도 아마 제 채널에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요. LG화학이 좀 이렇게 2배를 뭐 2달 됐나요? 한 달 됐나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큰 종목이 급등하면서 시총 3위까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그때 상상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쵸? 이 2차 전지와 이런 것도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적을 최고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 세계 1등 종목, 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에코프로비엠도 상당히 그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자,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중국 법인 리스크 축소, MLB 경쟁력 재조명 이런 제목이 달려 있고요. 이 그 이수페타시스는 인쇄 회로기판 만드는 회사죠. 이 MLB라는 게 멀티레이어 보드, 그러니까 고다층 기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이제 경쟁력 재조명 뭔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국 법인의 적자 폭이 역대 최소 규모로 줄어드는 점이 긍정적일 것이다. MLB는 5G 투자 확대로 인해 분기 최대 수주를 달성함에 따라 3분기 실적 호조의 배경이 될 것이다. HDI는 하반기 플래그십 출시 및 점유율 상승 효과가 예상되고 연성 PCB 사업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다. 주요국의 화웨이 5G 장비 배제 행보와 관련해 5G 모멘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DI는 이제 고밀도 주기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그 양대 축입니다. 이수페타시스를 이끌고 가는. 그래서 뭐 5G 투자 확대 또 화웨이 배제 행보 이런 것들과 더불어 흑자 전환이라는 이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네 글자, 그쵸? 그렇다면 무조건 그 흑자 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주가는 이제 상당히 그 좋은 흐름으로 전환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not rated 이 평가를 주가나 투자 의견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not rated라는 이제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급등세로 인해서 여기서 더 이제 갈지 안 갈지를 그 얘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코로나 사태가 한창 지내갈 때 1,600원 정도, 1,700원, 1,670원까지 내려갔던 그런 종목인데 단기간에 분명히 많이 올라간 것은 뭐 맞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반영이 됐던 거죠.
그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제 그 V자 반등이 나와주다가 5월 말 6월 초에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급등을, 이제 이때가 바로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된 건데, 최근에 급락을 또 다시 보여줬다가 다시 또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물론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3분기 실적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기 이전, 지금 현재 주가가 코로나 사태가 나오기 직전에 그 2월 달의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느냐?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지난해 말에, 2018년 말에 7,300원 정도까지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졌던 거거든요. 이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크게 한 이후 이렇게 길게 보면 그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이제 회복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까지 이제 확인하고 좀 대응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증권사들이 분석해 놓는 이런 리포트들을 보면 굉장히 성장세, 회복세가 기대되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급등했던 그 구간에서 새로 신규 진입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관심은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투자 지표도 보면은 그 올해 매출액이 5,600억 원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지난해 240억 원 적자를 냈다가 올해 171억 원 흑자 예상이 되고, 내년엔 2배로 333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률도 3.1%, 올해 3.1%에서 내년에 5.5%까지 올라가고, ROE는 뭐 내년에 25%까지 가니까 굉장한,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 정도 이 수준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튼튼한 비즈보드 아래 성장하는 신사업과 웹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는 뭐 신사업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최근에 게임즈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 웹툰 얘기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카카오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9,529억 원, 지난 분기 대비 9.7%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978억 원, 지난 분기 대비 10.8% 더 높아졌습니다. 이걸 기록하면서 추정치에 부합을 했다. 카카오 비즈보드의 성장성이 유지된 가운데 신사업, 뭐 카카오페이, 모빌리티와 피코마가 일본 카카오 저펜의 이제 웹툰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파르게 성장한 분기였다. 특히 피코마가 지난 분기 대비 71% 성장하면서 높은 매출 성장을 보였다. 하반기도 카카오 비즈보드의 확장세와 더불어 콘텐츠 신사업의 성장성이 더해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가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성장을 할지, 주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저 가까운 이제 지인께 8만 얼마인가 9만 원이 굉장히 싼 구간에서 카카오를 이제 오랫동안 은퇴할 때까지 묻어둘 주식을 몇 가지 추천해 달라고 그때 얘기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카카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카카오를 실제로 그 싼 값 10만 원도 안 되는 8만 원인가 9만 원대에 카카오를 샀다가 한 2배 정도 올랐을 때 팔았나,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싼 가격에 사셨던 분들도 급등세를 거치면서 한 10만 원대 후반, 20만 원대 초반 정도에 팔았을 가능성, 판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새로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 뭐 여러분들이 섞여 있을 텐데, 저는 카카오 같은 종목이야말로 까도 정말 계속해서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매력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거를 꾸준히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너무 많이 올랐다 싶을 때 약간 덜기는 합니다만, 이게 왜냐면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면은 좀 조정을 받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밑에 하방을 지지해 주는 게 굳건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단기만큼의 조정이 싫으신 분들은 고가에서 좀 팔고 좀 저가에서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이 카카오의 분위기가 꺾이기 전에는 절대 뭐 내가 이 팔 필요가 전혀 없다. 어, 오랫동안 가져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거는 카카오가 지금도 아직까지 투자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좀 이제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주주들에 대한 그런 친화 정책도 좀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바이가 아니라 아웃퍼폼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역시 보시면은 현재 주가에 비해서 한 12, 3% 정도 높인 정도, 12, 3%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지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2조 4천억 원대에서 3조 원대, 3조 9천억 원대, 4조 7천억 원대. 이거는 야,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가 보기 쉽지 않을 텐데, 그죠? 영업이익이 2018년에 720억 원에서 지난해 2060억 원까지 3배 올랐는데, 올해는 4,280억 원으로 다시 2배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엔 여기에서 다시 한 2배 정도, 7,37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실적을 보여주는 업체, 기업은 사실 뭐 꾸준히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인데요. 변화의 원년, 두려울 것 없는 주가 수준, 이런 제목으로 3분기에 서버 D램 신규 수주 확대, 베트남 증설 공장 가동 본격화, 브라질 법인 정상화 등으로 인해 전 사업 부분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 삼성전자 향 비메모리 테스트 부문도 기존 제품의 가동률 상승과 신규 제품의 수주 성공으로 인해 성장 본격화 예상, 21년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경쟁사 대비 크게 저평가돼 있다. 매수 적기라고 판단한다. 너무너무 좋은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그러나 not rated,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고요. 현재 주가는 5,77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표를 보면 매출액이 올해도 굉장히 5,295억 원, 내년에 6천억 원, 꾸준히 상승하는 게 보입니다. 올해 크게 성장하는 모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그런데 내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2018년에 비해서 지난해 꺾였습니다. 한 80억 정도 떨어졌는데 올해 590억 원 예상이 되고 내년에 947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9.1%에서 올해 11.1%, 내년에 15.8%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ROE 보면 지난해 마이너스 1.7, 올해 11.5, 내년에 21.2,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지만 PBR이 1, 올해 1.1, 내년에 0.9,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이 의견도 냈고, 이렇게 그냥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들이 꾸준히 좋은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업체를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데, 이 이제 최근에 평가하지 않겠다, non-rated 이렇게 나온 이유는 최근에 단기 급등 며칠 동안, 그죠? 지난 월요일 날 주가가 5,400원이었는데 이 보고서, 이 리포트가 나오던 날, 그렇죠. 증권사 이 리포트가 나오던 날에 26%가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 급등,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다시 금요일 날
10.48%까지 올랐다가 이제 쭉 윗꼬리 달고 빠졌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 이렇게 증권사가 그 리포트를 내기 전에 알았다면, 또는 내는 순간에 바로 알았다면, 지금 단기 하루 이틀 만에 10% 넘게 15% 20%의 수익을, 아니죠, 3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을 딱 내면 바로 받아서 보고 훑어보고 좋네, 주가 안 올랐네, 딱 들어가주는 그런 투자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이 증권사에서 낸 투자 의견은 not rated, 평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내년에 어쨌든 실적을 계속 가져갈, 실적이 계속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5년도에 12,000원을 찍은 이후에 상당히 크게 빠져가지고요. 코로나 사태 때는 뭐 3,000원 밑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또 했고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래도 어쨌든 내년 실적이 이렇게 좋다고 증권사에서 극찬하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이 넘는 그런 시간이 걸렸는데, 굉장히 이렇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8종목의 기업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기업 리포트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